쉬운 UVM sequences 그리고 UVM 시스템 밸류고 UVM 시퀀스와 태스크 equivalence 동치, 역치, 동일성 equivalence 동일성 자, abstract 초록을 보시면 시스템 밸류고 UVM 시퀀스들은 아주 파워풀한 방법이죠. 뭐 스티뮬러스와 리스판스를 모델링하기 위한 파워풀한 방법입니다. 펑셔널 기능 검증을 위해서요. 근데 불행히도 UVM 시스템 밸류 그 UVM 시퀀스들을 사용하는 것은 꽤나 확정적인 백그라운드 지식,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시스템 밸류에서. 그래서 UVM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쓰려면 UVM하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제 배경 설명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 페이퍼는 설명을 합니다. 어떤 테크닉들이요. 뭐라고요? 파워풀한 시퀀스들을 허용한다. familiarity, 유사성과 simply 쉬운, calling 태스크를 부름으로써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말이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스터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스터디 영상입니다. 자, 백그라운드 배경을 보시죠. 자, 시스템 밸류로그 UVM을 쓰면서 시퀀스들은 이제 만들어지는데 뭘 하기 위해서요? 스티뮬러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테스트들과 검증 IP들의 번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스티뮬러스를 제공하고 체킹하는 케이파빌리티 체킹하는 아니야. 스티뮬러스와 체킹하는 케이파빌리티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테스트와 검증 IP를 위해서요. 자, 이러한 시퀀스들은 허용을 해요. 아주 파워풀한 컨트롤, 랜더마이제이션의 파워풀한 제어를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스티뮬러스를 위한 시나리오의 생성을 허용한다. 라는 거죠. 그걸 하게 해준다. 자, 그리고 베리피케이션 IP는요, 베리피케이션 IP는 심플리파이 합니다. 심플리파이.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거죠. 이제 베리피케이션 태스크를 간단하게 합니다. 검증 태스크를 간단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AMBA AXSE 베리피케이션 IP는 뭐 일반적인 이야기죠. AXS 트래픽 만들 때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버스트 커맨드 보내고, 그 다음에 even 싱글 채널 위해서 하나의 트랜스퍼 하는 걸 합니다. 투데이 베리피케이션 IP는 UVM 시퀀스들과 함께 IP가 패키징 되어 있다는 거죠. IP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IP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UVM 시퀀스들로 이제 패키징이 되어 있다는 말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들을 제공하는 것은 베리피케이션 IP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시퀀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주 풀플렉스, 아주 유연성을 준다라는 거죠. 파워풀한 스티뮬러스 제너레이션을 위해서요. 생성을 위해서. 근데 불행히도 시퀀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 그러한 베리피케이션 IP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꽤나 날러지, 지식을 필요로 해요. 시스템 밸류로그, 그리고 랜더마이제이션,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그리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요. 그리고 디테일드 UVM에 대해서요. 그래서 매니 베리피케이션 팀즈는 이러한 날리지가 부족해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날리지 갭이 아주 간단한 심플 태스크로 채워줄 수 있을 거야. 간단한 태스크 베이스드의 인터페이스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around the UVM sequence based verification IP를 둘러싸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의 나머지 애들에서는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기술하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예제를 제공할 겁니다. 이 테크닉들은 어떤 UVM 시퀀스 인터페이스라도 잘 붙일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자, 일단 벨로그 태스크를 봅시다. 자, 벨로그 랭귀지는 처음 나올 때부터 태스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스크라는 걸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의 태스크는 어떤 스테이트멘트의 집합인데 이것들은 커먼한 펑션을 some common 펑션을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태스크는 이제 달라요. 벨로그 펑션하고 달라요. 이것이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요 다르다라는 거죠. 예, 일단 이제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리드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스테이트먼트의 컬렉션이다. 태스크는 벨로그 펑션과 달리 시간 컨슘하는 거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벤트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조금 설명이 이게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아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벤트잖아. 예, 시간이 소모된다라는 거죠. 소모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이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스트릭트하게 체크될 만한 부분이죠. 이벤트 컨트롤이거나 뭐 이게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게 틀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자, 위의 태스크는 리드예요. 리드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리고 아규멘트 두 개가 있고 그 첫 번째 아규멘트는 애드레스고 두 번째 그것은 태스크에 대한 인풋이야. 오케이. 그래서 세컨 아규멘트는 데이터고 이거는 출력이야. 그리고 태스크의 바디는 어떤 원하는 펑션을 말해. 이 경우에는 버스 어드레스에다가 이제 어드레스 주고 그 다음에 RW 시그널을 세팅을 하면 하고 2클락 기다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2클락 이후에 after the second clock이라고, 그러니까 after the second clock 2클락 이후에 그 데이터가 이제 버스로 나온다는 거고요. 이거 from이겠죠? is retrieved from이겠죠? 오타겠죠? 예, 오타겠죠.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리턴 아규멘트로 이제 어사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태스크가 리턴 됩니다. 태스크가 리턴된다 라고 태스크는 리턴돼요. 태스크가 리턴된다 라는 표현, 네, 좋아요. 자, 그럼 시퀀시스를 볼게요. 자, 시퀀시스는 뭐냐? 하나의 시퀀스는 is really just a fancy name. 아주 뭐 fancy한 name이다. fancy를 어떻게 번역하면 고급진? 고급진? foreign 펑션이나 태스크 콜의 좀 팬시한 네임이야 라는 거죠. 예. 이것은 시퀀스라고 불려져. 왜냐하면 그 주된 사용이 트랜잭션의 시퀀스, 즉 트랜잭션을 또 번역을 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게 시퀀스가 우리가 순열이라고 번역을 하나요? 나열이죠. 나열? 트랜잭션의 나열. 트랜잭션의 시퀀스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시퀀스는 0, 1로부터 0n개의 트랜잭션일 수 있고, 또는 이것은 트랜잭션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의 트랜잭션은 그냥 어떤 어떤 통신 주고받는 통신의 앱스트랙션이다. 네, 앱스트랙션이다. 예를 들어서 write 3420이라는 걸 볼까? 이것은 하나의 트랜잭션인데, 이것은 말한다. 어떠한 컴포넌트 write 어드레스 34. 자, 34에 value 20 넣으라는 거다. 값 20 넣으라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플한 시퀀스는 might iterate through an address range. 심플한 시퀀스는 어드레스의 번지의 범위에서 iterate, 빙빙빙빙 돌 수 있다. iterate 할 수 있다. 첫 번째 라이팅에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일단 쓰고, 읽고, 그 다음에 쓰여진 값에 대해서 읽은 값을 확인한다. 그러한 시퀀스는 아래에 RW 시퀀스라고 리스트도 되어 있다. 자, RW 시퀀스는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러한 low value, high value 데이터 CRC가 있다. 그 다음에 constraint는 뭐 이런 거, 로드 어드레스가 하이 어드레스보다 낮아야 되고, 로드 어드레스는 0보다 커야 되며, 하이 어드레스는 256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바디에는 R 데이터가 있고, 어드레스는 로우 데이터보다 하이 데이터까지 해서 어드레스 뿔뿔이면, 라이트는 어드레스 데이터, 리드는 그래서 라이트하고 리드하고 그 다음에 비교해서 에러를 낸다 라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위에 있는 시퀀스는 클래스의 정의, 데피니션 정의죠. 정의인데 RW 시퀀스란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3개의 멤버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우 어드레스, 하이 어드레스 데이터죠.
그리고 그것들은 각각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를 갖는데 그 컨스트레인트는 로우 어드레스와 하이 어드레스에 대한 값을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로우 어드레스는 제가 아까 읽은 거죠.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또는 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하이 어드레스는 로우 어드레스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256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그리고 바디 태스크는 심플하죠. 이것은 각각의 로우 어드레스와 하이 어드레스 사이에서 어드레스를 쭉 올려보내면서 라이트를 이싱하고 그 다음에 리드를 하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합니다. 자, 시퀀스와 태스크 이퀴벌런스 동일성.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equivalence, 동일성. Given the sequence above, 이 위에 주어진 시퀀스를 봐요. 당신은 RW하고 이어지어진 태스크를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음처럼요. 자, 이건 클래스이고요. 이 위에 건 클래스이고요. 요는 태스크예요. 똑같이 쭉 이제 이런저런 RW가 있고 RW 시퀀스 요거 여기는 RW 시퀀스가 여기 그리고는 요렇게 시퀀스 만들고 그 다음에 로우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다가 start 시퀀서를 넣어서 이제 돌리는 거죠. 자, 이 태스크는 먼저 new 시퀀스를 만들어요. 컨스트럭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채우죠. 시퀀스 멤버 베리어블요. 태스크 아규먼트로 가져온 거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채웁니다. 그 다음에 태스크는 요걸 부릅니다. 자, calling start을 민지는 시퀀스가 수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body task of sequence는가 불려진다라는 거죠. 이 태스크는 매우 심플한 게스킷입니다. 갭을 채우기 위해서요. 태스크 베이스드 세계와 시퀀스 베이스드 세계를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만들어진 태스크라는 거죠. 그리고 not every verification 모든 검증 엔지니어가 이것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verification IP 데벨로퍼는 이 레이어를 UVM 시퀀스와 함께 포함해야 할 것이고요. 그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서요. 그리고 테스트 벤치 아키텍트는 이 레이어를 만들고 베리피케이션 팀의 내부적인 수행을 위해서 이걸 만들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고 다음 섹션은 simple task with argument. 자, 간단한 태스크요. 아규먼트와 함께 아주 간단한 태스크, 아규먼트와 간단한 태스크는 말이 안 나오네요. 는 쉽게 시연되어질 수 있죠. 위에서요. 그 리드 태스크와 RW 태스크에 서로 이제 시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인풋 아규먼트와 아웃풋 아규먼트 위에서 태스크는 레퍼런스 아규먼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 아규먼트는 패스트 돼요. 태스크에 패스트 됩니다. 아웃풋 아규먼트는 패스트 바깥으로, 그러니까 복사되어 나가되어질 수 있습니다. 태스크 바깥으로. 이런 아규먼트들은 패스 바이 밸류입니다. 값으로 이제 밸류 하니까요. 이 태스크는 인풋 값의 복사본을 얻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값의 복사본을 리턴합니다. 일반론이죠. 그리고 포텐셜 잠재적인 죄송해요. 이거는 이게 명사겠죠? The potential 잠재성이 존재한다. 많은 카피드된 데이터를 위한 잠재성이 존재한다. 예, 잠재적인 복사본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 벨로그는 허용을 합니다. 자, 태스크 아규먼트가
레퍼런스 되는지, 레퍼런스 되는지도 허용해요. 레퍼런스 되는 것도. 이게 이제 REF 아규먼트입니다. 어떤 카피도 만들어지지 않고요. 값은 전달되어진, 패스돼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뀌어진 값이 리턴되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 REF 아규먼트는 를 갖다가 일반론이에요. Pass by Reference라고 부릅니다. 일반론이에요. 자, REF 아규먼트는 아규먼트들을 위하여 매우 편리하다는 거죠. 어떤 것? input value를 갖는데요. 이것이 수정되거나 되어질 것 같다. will be modified 되거나 또는 굉장히 큰 거예요. 아규먼트는 너무 커요. 너무 크면 좋다라는 거죠. 사실은 왜 갑자기 이 일반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일반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테스트가 아규먼트가 그들의 타입과 input, output, reference가 결정이 되면요. 이것은 transferring, 태스크의 아규먼트로부터 transferring the simple matter of 이것의 간단한 문제, transferring the argument class member, argument에서 class member로, transferring 하는 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자, input task argument는, input의 argument는 sequence land variables로 복사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sequence가 run 되어지면요, sequence has been run 되어지면요, sequence가 시퀀스 스타트가 리턴 되어 온 다음에 그 아웃풋 클래스 멤버 베리어블즈는 태스크 아웃풋의 베리어블즈로 어사인 되어집니다. 할당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밑에 아웃풋 베리어블즈에 대한 아래 리드 태스크를 보십시오. 좀 내용이 간단한 리드 태스크와 라이트 태스크는요. 여기 READ 언더바 SEQ 시퀀스와 write 언더바 시퀀스 respectively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코드 이제 보면 간단하죠. 태스크는 이렇게 된 다음에 리드 시퀀스를 만들고 RES 시퀀스 한 다음 와서 어드레스 넣고 시퀀스 돌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S로부터 받아온다. write는 딱딱딱 하고 스타트 시퀀서를 돌린다 라는 거죠. 태스크를 이렇게 그래서 in the code block below, 자, in the code block below, the code block below, 저 아래 코드 블락에서는요, 태스크 RW가 4개의 아규먼트와 된다. RW 태스크는 바뀌었어요. 아웃풋 아규먼트를 가지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CRC가 리턴이 되면요, 그 sum은 loop progresses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sum이 리턴드 돼주고 sum은 이렇게 자, 여기 보면 RW sequence task 블락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CRC가 있고 sum이 있는데 이게 룹이 돕니다. 그 다음에 m_b가 뭐죠? 여기 m_b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그냥 rw고요. 여기다가 i에 관련된 값을 쭉쭉쭉쭉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썸 출력을 하죠. 이거 이게 그냥 태스크 이렇게 불려진다는 거죠. 이 태스크 RW는 여기에서 불려진다. 자, 그래서 다음 시퀀스 멤버 베리어블을 보겠습니다. 시퀀스에서 멤버 베리어블은 인풋과 아웃풋들이에요. 그 베리어블들은 모두 랜드로 되어 있죠. 이것은 인풋 베리어블로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베리어블인데 can be 랜더마이즈 되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can이죠.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variables는 랜드로 마크되지 않죠. 이게는 아웃풋으로 되고요. 이것은 오퍼레이션의 결과 또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규먼트의 숫자가 gets large, 커지면, 또는 arguments의 데이터 타입이 커지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어레이, 아니요, 큰 어레이 같은 것이겠죠. 이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시퀀스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유용해요. 그러나, not even have the task. 태스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퀀스 핸들은 이 시퀀스 핸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랜더마이즈 될 수 있고, 그리고 인라인 테스트 코드에서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저기서부터 약간 이제, 이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using a sequence handle directly. 자, 핸들을 직접적으로 시퀀스를 사용하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겠죠. 하나의 태스크는 매우 편리한 방법이에요. 이러한 시퀀스의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매우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소화에 더하여 이것은 또한 시퀀스의 파워를 많은 강력함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퀀스의 필드들이 필요할 때마다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시퀀스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시퀀스를 만들어요. 건설해요. 컨스트럭트를 해요. 클래스니까. 그 다음에 어사인 하라. 클래스 멤버를 S에 클래스 멤버를 어사인 하고요. 로우 애드레스 앤 하이 애드레스요. 그 다음에 적정한 시퀀서를 실행을 해. 그리고 연산된 출력값을 이제 꺼내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CRC겠죠. 그래서 요 코드는 begin RW sequence 블락이고요. RW sequence S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bit unsigned sum이 있고요. 그래서 new를 하고 그 포문을 돌리고 이렇게 포문을 돌려서 로우 어드레스에 놓고 하이 어드레스에 놓고 그 다음에 스타트 시키고 그 다음에 썸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나와서 SCRC에 나온 값을 썸을 해가지고 출력을 하는 거죠. 다음은 시퀀스 핸들을 랜더마이징 하는 겁니다. 자, 하나의 태스크, 아규먼트들과 함께 하나의 태스크는 제공을 해요. 어떤 방법? 시퀀스와 인터페이스 하는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멤버 베리어블즈와 함께요. 그러나 아주 강력한 most powerful parts 중에 하나는 miss out 되는 거죠. 시퀀스에 뭐냐면 멤버 베리어블즈의 랜더마이제이션입니다. 자, 아래 코드에서 시퀀스 S는 declare 됩니다. 시퀀스 S는 또 constructed 되죠. constructed 됩니다. and then randomizing이 돼요. 그리고 매번 for loop에 매번 타임에 엠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randomization 이 끝난 다음에 and randomization and sequence가 started 되고 적절한 시퀀스에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다 라고 이 사람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다음은 컨테이너 모듈이 있다. 태스크는 아주 익숙한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 UVM 시퀀스들이랑요. 거기에는 조금 마이너한 디테일한 게 있어요. 좀 매니지 돼야 된. 시퀀스는 시퀀서에서 동작하죠. 시퀀스는 시퀀서에서 동작을 해요. 시퀀서 위에서. 그래서 시퀀서는 UVM 에이전트 베이스드 베리피케이션 IP 디자인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피규어 1이고 이 피규어 1에서 태스크 인터랙티브 VIP 에이전트와 함께 인터랙티브 하는 거죠.
그래서 태스크가 있고 시퀀스가 있고 시퀀서가 있고 이것은 드라이버랑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VIP 에이전트이고 이것이 결국 태스크를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퀀스가 시퀀서에서 동작할 때에 우리는 뜻해요. 그것이 일반적인 보통의 환경에서 시퀀스는 리퀘스트를 합니다. 드라이버한테다가요. 어떻게? 시퀀서로부터 arbitrate 리퀘스트를 arbitrate를 또 영어로 아니 우리말로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러니까 arbitrate 하도록 시퀀서가 리퀘스트를 arbitrate로 하도록 해서 하도록 함으로써 드라이버에게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태스크는 send request 그 태스크는 send request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드라이버로부터 답을 받는데 이것 또한 needs have a 시퀀서가 필요해요. 그 심플리피케이션의 태스크 베이스드의 심플리피케이션은 그래서 시퀀서 핸들을 사용 가능한 시퀀서 핸들이 필요로 해요. 가져야 합니다. 자, 이것은 매우 쉬워요. 어떻게? 컨테이너, 모듈 같은 컨테이너를 만들어서요. 그 모듈은 M입니다. 아래에서요. 자, 모듈 M은 시퀀서를 가져요. 시퀀서 네임도 있고요. 그 시퀀서 핸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핸들은 무언가로 채워질 건데요. 뭐로 채워져요? Based on a call to the UVM find command. UVM find command에 의해 커맨드에 대한 호출을 기반으로 해서 채워질 겁니다. find command를 default find command or any part of UVM find command가 사용되어질 수 있기 전에 또는 UVM의 파트가 되기 전에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 뭐지? 자, we synchronized 우리는 synchronized UVM과 synchronized 했어요. using the wait underscore for underscore state를 불러가지고 UVM 이것을 synchronized 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UVM 페이징 엔진이 런 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을 런 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갈 때까지요. 런 페이지에 페이지 스타트 스테이트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들어가자마자 once it has handled 그 스테이트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개런티 했습니다. 컴포넌트가 빌트 되고요. 그리고 사용되어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find 커맨드를 쓰기 전에는요. 사용되어지기 전까지는요. 또는 하기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필요 없잖아 라는 뜻 아닌가? 자, 우리는 인스탄시에이션 했습니다. 이 모듈을 다른 베릴로그 모듈처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는 UVM find 커맨드를 사용합니다. proper sequencer를 찾기 위해서요. 잠깐만, 이거는 이전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 죄송해요. 이거 이전에 그랬는데 지금 필요 없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UVM find 커맨드를 쓸 텐데 그 전에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UVM find 커맨드는 적절한 시퀀서를 찾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핸들을 거기다 저장을 해요.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이 모듈 인스턴스가 연결되어졌어. 또는 우리가 리퀘스트를 할 수 있어. 이 시퀀서에 리퀘스트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낼 수 있어. 트랜잭션을 드라이버로 보낼 수 있어 라는 거죠. 땡땡땡. 자, 그러면 모듈 M이 있고 이 모듈 M은 시퀀서 네임도 있고 UVM 시퀀서 베이스드의 시퀀서 UVM 시퀀서 베이스 시퀀서도 있고 거기에 connect to 시퀀서도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거에 있고요. 그 이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ind를 하기 전에 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이 UVM과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필요한 거고 결국
이거의 그런 걸 떠나서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 UVM 인포는 어차피 UVM 인포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요. 여기의 목적은 UVM 탑에서 find로 시퀀서를 찾아내서 그것을 시퀀서에 넣으라는 거죠. 그걸 찾아내서 시퀀서에 넣으라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그걸 찾았어. 근데 그걸 찾기 전에는 우리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런 페이지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듈 M은 포함하고 있어요. 태스크를요. 그것은 게스키처럼 행동하는 것을 게스키처럼 시퀀스들에 대한 게스키처럼 행동하는 태스크를 포함한 모듈이라는 겁니다. 그 태스크는 리드와 라이트 아래처럼 그 태스크 리드와 라이트는 빌더 시퀀스 적절한 타입의 시퀀스를 빌드하고요. 리드 언더스코어 s seq or write underscore seq by calling on new. 자, new를 수행하는 것을 빌드하는 시퀀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타트 콜을 사용하기 전에요. 시퀀스를 수행할 때 우리는 싱크로나이즈를 해요. UVM. 그리고 make sure. 우리는 확실히 sure 해요. We are in a run state, run phase, UVM phase started. 우리는 UVM을 싱크로나이즈를 해. 네. 그래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게스키처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태스크 리드하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을 부르기 전에 우리는 그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위해서 UVM과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퀀스가 컨스트럭티드 된 이후에 우리는 테스트 아규먼트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시퀀스 클래스 멤버 베리어블을 죄송해요. 이제 테스크 아규먼트를 시퀀스 클래스 멤버 베리어블에 복사해야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거 쉼표를 안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이티브가 아니라 이게 헷갈려요. 당연히 맞기는 하는데 좀 이게 쉼표가 있으면 콤마가 있으면 좀 더 심지어 네이티브라도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S 시퀀서 부르고요. 이 시퀀스 네임 S를 이제 코지즈 하는 수행되게 하는 거요. 수행되게 하는 시퀀서를 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부의 UVM 플러밍이 뭐라고 해야 되지? 플럼빙. 내부의 UVM 인터널 플러밍은 시퀀서 바디를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디는 이 시퀀스의 데피니션이죠. 그리고 바디 태스크는 비헤이비어예요. 자, 그래서 스타트가 이제 리턴되는 후에 이제 execution이 완료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콤마가 없는 게 여기는 일반적으로 없는 걸로 보이는데 헷갈리네요. 자, 그 다음에 at that time 그때에 우리는 그 데이터 밸류를 시퀀스로부터 복사해 올 수 있고요. 클래스 멤버 시퀀스 클래스 멤버 베리어블로부터 아웃풋 아규먼트 데이터로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ad, write 그죠? 자, 이것을 read는 방금 본 것처럼 이 read에서는 자, 시퀀서가 널이니 그러면 시퀀서를 이제 널이면 시퀀서를 가지고 옵니다. connect to the sequencer. 그 다음에 시퀀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넣고 시퀀스 부르는 거고요. 다음에 write는 이제 시퀀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퀀서 없으면 시퀀서를 연결해서 시퀀스 만들고 애드레스 데이터 넣고 시퀀스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모듈은요 시스템 밸류 인터페이스나 클래스가 일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가 어떤 것들을 매니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더라도요. 시퀀스 네임이나 핸들처럼
이런 것들을 매니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더라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또한 사용되어지죠. 뭘 가지고 있도록? 태스크를 가지고 있도록. 그것들은 특정 인터페이스에 밸리드하고 시퀀스들의 몸에 밸리드할 경우에 밸리드한 경우예요. 그래서 자, using the 컨테이너 모듈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컨테이너 모듈은 시스템 벨로그, 베릴로그, any 벨로그 다른 모듈처럼 이제 인스턴시에이션 되는데, 아래 코드에서 우리는 두 개의 인스턴스를 가집니다. m underscore a, m underscore b. 그리고 이니셜 블락은 시퀀스 네임을 시작함으로써 시작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모듈 인스턴스는 이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모듈은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UVM 페이지인가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using wait for state를 쓰고 the code with UVM run phase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once synchronized 되면 먼저 이것들은 테스트 벤치에서 먼저 이제 발생하는 것은 오브젝션이에요. 오브젝션이 레이즈 되는 겁니다. 이것은 UVM 메커니즘인데요. 시뮬레이션을 끝내기 위해는요. 시뮬레이션은 끝나요. 어떤 반드도 없을 때. 그래서 이 방법은 오브젝션을 레이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즈하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션 내리고 그 다음에 모든 오브젝션이 끝나면 시뮬레이션을 끝내는 겁니다. 자, 이거 UVM을 아시는 분은 그래 라고 하시는 분이지만 모르시는 분은 야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사실 현재는 이 부분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듈 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컨테이너들이 있어요. 컨테이너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컨테이너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 모듈들의 시퀀스 네임에 요렇게, 그 다음에 드라이브 네임에 요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기다려요. 이거 아까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run underscore ph의 wait for state를 기다려놓고 거기에 raise objection을 해요. 그리고 UVM underscore 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ead write operation을 빵빵빵빵빵빵빵 해요. 그 다음에 end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end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run underscore ph를 해서 objection drop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기에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피규어 2의 VIP 에이전트 베이스드 테스트인 거고요. 시퀀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시퀀서는 단순한 arbitrate예요. 멀티플 시퀀스를 arbitrate 하기 위한 arbitration. 이것은 which desire access to the 드라이버에 액세스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하기 위한 말은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려면 UVM이랑 메커니즘상 어떤 것들을 맞춰줘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wait for state고요. 또 다른 하나가 objection이에요. 자, objection은 여기 UVM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도 완전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핵심은 그거거든요. 어떤 UVM 컴포넌트일 거예요. 이게 오브젝트가 먹힌지 모르겠는데 아주 UVM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자신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메커니즘이 이런 거죠. 저 동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end 시뮬레이션을 끄는 것에 대해서 저는 objection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raise objection이에요. 저는 시뮬레이션 이거죠. 이제 결혼식에서
자, 시뮬레이션을 시뮬레이션, 이 결론에 반대하는 분은 뭐? 여기서 objection 하든지 아니면은 입 다물건, 영원히 입을 다물라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자, 이제 UVM 시뮬레이션을 끝내려고 합니다. objection. 끝내지 마세요라고 올립니다. 그러다가 내가 내리면이나 아니라 이 UVM은 여러 개가 동시에 동작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전부 다 일단 올리고 있다가 그래서 이 전부 다 drop, raise objection 한다고 난 다음에 raise 그 다음에 drop 이렇게 손을 반대를 내리면 그래서 반대가 없어. 그러면 end 시뮬레이션이 된다라는 거죠. 즉 태스크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 MA write, MA read 이런 태스크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메커니즘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의문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넣어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 메커니즘을 잘 넣을 수 있으면 이미 UVM을 이해한 거 아니야? 굳이 이렇게 만들어도 될까? 이게 어떤 효용이 있을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될 것 뭔가 효용이 되게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피규어 2는 UVM 에이전트 베이스드 테스트인 거고요. 시퀀서는 단순히 아비트로이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퀀서는 많은 방법에서 리트리브 될 수 있습니다. 이그젠플은 아래에 find를 찾아서 자, 시퀀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서머리를 하면 시스템 베릴로그 시퀀스들은 매우 파워풀합니다. 근데 이 예제가 없네요. 이 예제가 날라갔나? UVM 시퀀스들은 매우 파워풀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복잡해요. 사용자들이 컴포터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태스크 베이스드 인터페이스를 테스트 베이스가 이런 복잡한 갭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좀 더 포밀리어한 익숙한 유스 모델을 사용자 모델을 좀 더 사용 모델을 써서요. 그리고 while at the same time preserving the power of sequence의 그런 좋은 점을 파워를 해서 보존하면서 그리고 태스크 베이스드 인터페이스와 시퀀스들은 서로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거 네. 이 나중에 이 코드를 따로 해서 한번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